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정직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시위 확산에 대응해 LA의 해병대와 주방위군 약 5,000명을 투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관타나모 미군 기지로 이송하려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잘 유지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통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미국 제품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작고 저렴한 전기 미니카가 미국 도심의 교통수단으로 부상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경쟁사 구글과 클라우드 계약을 맺어 AI 업계의 이례적인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기념지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퍼레이드에 시위가 있을 경우 강하게 진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 생존자들이 규칙적으로 걷기만 해도 사망 위험이 37%나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해병대까지 투입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번 조치로 LA에 파견된 병력은 5,000명에 육박하는데요. 유미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방부는 월요일 오후 700명의 해병대를 LA로 보내기로 했고 이미 배치된 2,100명의 주방위군에 더해 2,000명이 추가로 동원됐습니다. 이들은 폭력 시위를 억제하고 연방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입되며 모두 군사훈련을 받은 전투부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고요? 이번 배치는 주지사 승인 없이 이루어진 첫 사례로 케빈 뉴섬 주지사는 이를 두고 무모하고 불필요하며 병력을 모욕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동원된 군인들 대부분이 명령 없이 대기 중이라며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시위 양상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91 고속도로가 일시 폐쇄되고 경찰차에 돌을 던지거나 자율주행차를 불태우는 등의 과격 시위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비살상 탄환을 사용했고 지금까지 5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이 LA 질서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필요하다면 더 많은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스에서 시위 현장을 과장해 보도한다고 비판하며 민주당과의 정치적 대립도 이어갔습니다. 군 동원에 대한 시민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위 진압을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군대가 민간 시위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충돌이 반복될 경우 더 큰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반응도 있었나요? 네. LA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군을 동원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LA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주지사 체포까지 언급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앞으로 시위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전국적으로 연대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LA는 물론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에서도 집회가 확산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강경 대응이 전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헥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트럼프의 LA 병력 투입과 국방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퍼부었습니다. 예산 출처는 어딘가, 계획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장관은 답변을 피했고 일부 발언은 국방부 공식 계정이 조롱성 영상으로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LA 투입 예산만 1억 3,400만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국방부와 의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부터 미국 내 불법 체류 외국인 수천 명을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로 이송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우방국 국민도 포함됐지만 본국엔 통보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타나모는 과거 테러 용의자 수감으로 악명 높았던 곳으로 현재 9,000명 건강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송 인원 수용을 위한 확장 공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국내 수용소 과밀을 이유로 대규모 추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그의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는데요. 두 정상은 관세 등 무역 문제의 조기 해결과 조속한 만남에 공감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G7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 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발언은 새 정부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드러낸 동시에 트럼프와의 협력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이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력과 희토류 수출 통제로 협상 주도권을 쥐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중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일부 중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타코, 즉 항상 물러서는 트럼프라며 조롱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제재에 취약하지만 희토류는 세계 공급의 90%를 차지하며 강력한 외교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무역국의 관세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보고서는 트럼프의 다자간 무역 전쟁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동시에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을 1.4%로 낮추었습니다.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세계 성장률은 1.8%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작고 저렴한 전기 미니카, 일명 LSV가 미 도시 교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속 25마일 이하로 주행하며 가격은 약 6,000달러부터 시작해 유지비도 적습니다. 골프카트와 비슷하지만 정식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탄소 배출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충돌 안전성, 미흡한 인프라, 법적 기준이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전기 트럭 업체 리비안의 자회사 등도 잇따라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미니카 르네상스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최대 경쟁자인 구글과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간 마이크로소프트와만 협력해온 오픈 AI가 구글의 서버 자원을 이용하게 된 건데요. AI 모델 훈련과 실행에 필요한 연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례적인 협업 소식에 구글 모 회사 주가는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AI 경쟁 속에서도 실리를 택한 적과의 동침이라면서 구글 클라우드에는 기회이지만은 구글 검색엔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05포인트 오른 38,868.04에 마감했고 S&P 500은 13.80포인트 상승한 5,360.79, 나스닥은 59.40포인트 올라 17,192.5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지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5.93원으로 전일 대비 11.66원 상승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달러 강세 흐름과 함께 무역 불확실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대통령들이 지정한 국립기념지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다는 법무부 법률 자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38년 이후 유지되어 온 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국립기념지 수백만 에이커가
석유, 가스 개발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환경단체와 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 남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에너지 해방 기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 육군 250주년 퍼레이드에 시위대가 나타날 경우 매우 강한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래그로 향하기 직전 이같이 발언했고, 같은 날 헥세스 국방장관은 의회에서 거센 질의를 받으며 첫 공개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강경 메시지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21세 남성으로 해당 학교 졸업 실패 후에 정신적 고립을 겪어온 인물로 밝혀졌으며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격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총기 범죄가 드문 오스트리아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고 정부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암 생존자들이 규칙적으로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사망 위험을 37%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장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운동이 항암제만큼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 중 운동그룹의 생존율은 약 90.3%로 일반 건강교육만 받은 그룹의 83.2%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소식은 이 효과가 대장암 외 다른 암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프로그램이 아닌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암 치료 후 체력과 상태에 맞는 유산소 운동을 천천히 시작해 꾸준히 실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제 걷기 한 걸음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것에 만족하시는 하루 어떠시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